이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미중 정상회담 이제 사흘 남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북한을 더 압박하지 않으면 미국이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기선제압에 나섰습니다. 워싱턴 박승진 특파원입니다. 중국이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북한의 핵 위협을 없애기 위해 일방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대북 강경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특히 북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국이 미국을 도와야 중국에도 좋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누구에도 도움이 되질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는 이어 오는 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때 갈수록 커지는 북한 김정은의 도발 위협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혀 자신의 이런 입장을 시진핑에게 적극 전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일방적 조치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을 포함한 강력한 대북 경제 압박 조치는 물론 대북 군사적 압박까지 포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 맥팔런드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트럼프 임기 동안 북한은 핵무장 미사일로 미국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군사적 조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중국은 북한 핵 문제를 좌시하지 말고 해결을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승진입니다. 광화문 광장에 멧돼지가 나타나 세종대왕상 옆에서 택시에 치여 즉사했습니다. 멧돼지들은 무리해서 주도권 다툼을 하다 지면 이렇게 내려온다는데 내려오면 또 이렇게 사람들한테 치입니다. 이지수 기자입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옆 도로. 어른 몸집만한 멧돼지 한 마리가 도로 한쪽에 쓰러져 있습니다. 먹이를 찾아 도심까지 내려와 도로 위를 뛰어다니다 택시에 치여 죽은 겁니다. 강아지나 짐승인 줄 알고 봤다가 멧돼지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광화문에 멧돼지가 생긴 거야. 멧돼지의 도심 출몰은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6차선 도로를 건너던 멧돼지가 택시와 충돌하고 200kg이 넘는 멧돼지가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기도 합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발생한 멧돼지 출몰 건수는 540건, 2014년보다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루 1.5건 꼴입니다. 서울시가 멧돼지가 자주 나타나는 북한산 15곳에 포획들을 설치했지만 무용지물. 고심 끝에 북한산 주변에 3.2km 길이의 철제 펜스를 둘러치는 방안까지 내놓았습니다. 도심 주위에 있는 멧돼지는 대체적으로 그 사람 먹는 먹이에 그게 습성이 돼 있습니다. 멧돼지가 산에 있다가 굶주릴 경우에는 그 도심 가까우로 오는 거죠. 멧돼지의 도심 출몰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선 산림 서식지를 보호하고 도토리 같은 먹이를 보존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어젯밤 서울에서는 여의도가 아니라 송파구에서 3만 발 폭죽이 발사돼 서울의 밤을 11분 동안 환하게 밝혔습니다. 바로 롯데 월드타워 개장 전야제였죠. 네, 국내 최고이자 세계에서 5번째로 높죠. 오늘 마침내 문을 엽니다. 현장으로 가볼까요? 이종희 리포터 어디 계세요? 네, 저는 지금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 올라와 있습니다. 성냥갑 같은 아파트, 지나가는 자동차들이 마치 장난감처럼 보입니다. 이곳은 123층, 높이만 555m에 달하는데요. 세계에서 5번째,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높은 건물로 최첨단 시공법과 최신 설비의 집약체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곳에 올라오시면 꼭 체험하셔야 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구름 위를 걷는 듯한 유리바닥 전망대 스카이 데크입니다. 1제곱미터당 1톤의 무게를 견딜 수 있을 정도라서 성인 222명이 동시에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튼튼하다고 합니다. 123층 전망대에선 탁 트인 서울을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날씨가 맑은 날에는 인천 송도까지도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개장을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과 수도 서울을 사랑하는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전하기 위한 많은 컨텐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한번 이곳 전망대에 방문하셔서 이런 컨텐츠와 아름다운 서울의 전경을 감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장기념 전야제에선 타워를 중심으로 3만 발 정도의 이 불꽃이 터졌습니다. 사용된 화약의 무게만 4톤, 타워 750여 곳에 설치된 화려한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이곳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LTE 현장이었습니다. 네,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미중 정상회담 이제 사흘 남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북한을 더 압박하지 않으면 미국이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먼저 기선 제압에 나섰습니다. 워싱턴 박승진 특파원입니다. 중국이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북한의 핵 위협을 없애기 위해 일방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대북 강경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특히 북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국이 미국을 도와야 중국에도 좋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누구에도 도움이 되질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는 이어 오는 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때 갈수록 커지는 북한 김정은의 도발 위협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혀 자신의 이런 입장을 시진핑에게 적극 전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일방적 조치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을 포함한 강력한 대북 경제 압박 조치는 물론 대북 군사적 압박까지 포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 맥팔런드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트럼프 임기 동안 북한은 핵무장 미사일로 미국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군사적 조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중국은 북한 핵 문제를 좌시하지 말고 해결을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승진입니다. 유럽 국가들에게 난민 문제는 참 난제입니다. 받아들이자니 사회가 불안해지고 무조건 막자니 세계 정세가 또 흔들립니다. 유럽연합이 대안이라면 대안을 하나 모색했는데 한번 보시죠. 파리 김현 특파원입니다. 헝가리 세르비아 국경의 난민 장벽입니다. 유럽으로의 탈출을 꿈꾸는 세르비아, 시리아 난민들에게는 원망의 대상입니다. 난민에게 국경 개방을 금지한 헝가리 정부 방침에 해마다 수천 명의 난민들이 이곳에서 발이 묶입니다. 난민센터로 끌려가면 기다리는 건 추위와 굶주림, 의약품 부족으로 인한 죽음입니다. 하지만 유럽의 난민 행렬은 지난해 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전 중인 시리아의 인접국 요르단의 제조업계가 지난 1년간 시리아 난민 7천 명을 직원으로 채용했습니다. 난민 고용업체에 10년간 EU 관세 혜택을 주는 EU와 요르단 간의 협정 덕분입니다. الاستقرار والأمان والراحة النفسية والتعايش يعني الحمد لله هو 요르단 내 난민 수만 60만 명이 넘는 데다 요르단의 실업률 자체가 껑충 뛰어 반발이 적지 않았지만 EU가 요르단산 공산품을 더 많이 수입하기로 하면서 돌파구가 마련됐습니다. In manufacturing, I think Jordan can be an excellent example. So this is a model that can work in other refugee hosting countries. 내전과 기아로 삶의 터전을 잃은 난민 수는 전 세계 2천만 명이 넘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재정착에 성공하는 난민이 고작 1%에 불과한 현실은 또 다른 세계 정세 불안으로 이어질 뿐이라며 국제사회에 관심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김현입니다. 지난 2002년 국회에서 대북 송금 사건에 폭로했던 엄나경 전 산업은행 총재의 회고록이 나왔습니다. 또 전 세계 2만여 명의 시력을 되찾아준 안과의사의 아프리카 의료봉사 체험기도 눈에 띕니다. 신간속의 김정환 기자입니다. 15년 전 국회에서 대북 송금 사건을 폭로했던 엄나경 전 산업은행 총재. 엄 전 총재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김대중 정부 고위층의 지시로 비정상적 여신이 현대상선에 제공됐는데 대출된 자금이 북한에 제공된 걸 알게 됐다고 털어놨습니다. 엄 전 총재는 또 제2연평해전 당시 북한이 남한에서 보낸 돈으로 고성능 무기를 늘렸을 것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고 회고했습니다. 나라 전체에 안과 의사가 한 명뿐인 아프리카의 스와질란드. 아프리카의 처참한 의료 현실에 오토바이를 타고 38개 나라를 돌며
2만 명의 백내장 환자에게 빛을 찾아준 안과 의사의 아름다운 여행기가 책으로 나왔습니다. 네, 가을도 아닌데 어젯밤 서울에서는 3만 발의 폭죽, 11분 동안의 불꽃놀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롯데월드타워 개장 전야제였죠. 네, 국내 최고이자 세계에서 5번째로 높죠. 오늘 마침내 문을 엽니다. 현장으로 가볼까요? 이종희 리포터, 어디 계세요? 네, 저는 지금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 올라와 있습니다. 아래를 보시면요, 성냥갑 같은 아파트, 지나가는 자동차들이 마치 장난감처럼 보입니다. 이곳은 123층, 높이만 555m에 달하는데요. 세계에서 5번째,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높은 건물로 최첨단 시공법과 최신 설비의 집약체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곳에 올라오시면 이곳을 꼭 체험해 보셔야 됩니다. 구름 위를 걷는 듯한 유리바닥 전망대 스카이데크입니다. 제곱미터당 1톤의 무게를 견딜 수 있어서 성인 222명을 공통으로 수용할 정도로 굉장히 튼튼하다고 합니다. 123층의 전망대 위에선 탁 트인 서울 시내를 한눈에 볼 수 있고요. 날씨가 맑은 날에는 인천 송도까지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곳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개장을 했는데요.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과 수도 서울을 사랑하는 수많은 내외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국의 자부심을 전하기 위한 다양한 컨텐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한번 이곳 전망대에 방문하셔서 이런 컨텐츠와 아름다운 서울의 전경을 감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장 기념 전야제에선 타워를 중심으로 3만 발 규모의 불꽃쇼가 벌어졌습니다. 사양된 화약의 무게만 4톤, 타워 750여 곳에 설치된 화려한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이곳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다시 한번 떠오르길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LTE 현장이었습니다.